이번 시간은 어휘 64번부터 76번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64번이죠. 지극할 극자라고 합니다. 태극기 할 때 쓰는 극자인데요. 이 지극하다. 네, 실제적으로 이 지극하다의 뜻도 모르고 무조건 지극하다, 지극하다는데요. 지극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이 없다. 이걸 지극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한자들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한글로 풀어서 그 말이 뭔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지극하다. 이 말은 더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극락. 자, 이해하기 쉽죠? 이 락자, 워낙 유명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즐거울 락자라고 하죠. 즐거울 락. 그러면 이제 극락이다. 극락이다.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극락. 지극할 극, 즐거울 락. 뭐야? 지극히 즐겁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여기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이런 뜻이 바로 극락의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왕생 극락, 극락 왕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좋은 것이죠. 지극히 즐겁다. 이거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이런 것이죠. 그죠? 다르죠. 그죠? 그냥 외우는 거하고 한자를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건 다릅니다. 극락. 여러분들의 극락은 어딘가요? 그렇죠. 바로 교실 앤 열람실이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겨울엔 따뜻한 스팀. 환상적인 분위기죠. 그죠? 열람실. 바로 극락이에요. 보통 잘못 모르고 있던데 이 극혐이라는 극혐이라는 건데 이 혐자가요 우리 혐오하다 할 때 생각해요. 혐오하다. 그래서 이게 극혐 할 때 이 혐자는요 싫어할 혐자예요. 싫어할 혐. 우리가 참 싫어하는 게 많잖아, 그죠? 근데 이 극혐은 뭐냐? 지극할 극자를 썼기 때문에 지극히 싫어하다 이런 얘기야. 지극히 싫어하다. 이거 극혐이에요. 극혐. 싫어하는 것 중에서 더 이상 싫어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가장 싫다는 얘기죠. 이걸 극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극혐. 그렇죠. 누구나 다 느끼죠. 그죠?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 그렇죠. 극혐. 극형이란 많이 쓰는 말이죠. 극형. 우리는 이제 극형 하게 되면 이제 사형 뭐 이렇게 배우는데요. 왜 극형이 사형이냐? 그렇죠? 이 형자 바로 뭐의 준말이다? 바로 뭐의 준말 형자는요. 형벌 형자라고 하거든요. 형벌. 그러니까 그냥 형벌의 준말이다 보면 되는 거죠. 형벌. 그래서 형벌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지극할 극자가 있기 때문에 지극한 형벌이다. 이보다 더 심한 형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형 이꼴 사형이 되는 거죠. 사형. 그렇죠? 그냥 외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자를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외우려고 해요. 극형은 사형이야. 외우는 게 편하죠? 그렇지만 머리가 나빠져요. 그렇죠? 지극한 형벌이다. 사형. 옛날에 그 지극한 형벌 걱정하면요. 여러분들 자꾸 그 능지처참을 떠오르는데 능지처참을 보면요.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능지처참을 소가 이 팔다리를 묶고 찢어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능지처참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65번입니다. 그죠? 65번. 부지런할 근자. 개근할 때 한 번 나왔죠?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그죠? 자, 부지런히 힘쓰라는 거죠. 힘력자 보이죠?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그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 그 20, 30년 전이죠. 어린이 프로그램에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뽀뽀뽀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죠. 그죠?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출근 참 많이 쓰는 말인데, 그죠? 이 출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출근이라는 단어를 들어왔고, 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직접 출근을 하면서도
출근의 뜻은 모르고 출근해요. 참 이게 문제예요. 한글 다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을 한자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무조건 다를 외워버리는 그런 참 문제. 출근 물어보면요. 일하러 가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죠. 출근은 그죠? 나갈 출자죠. 나갈 출자. 나갈 출자고요. 건자가 부지런할 건자예요. 부지런할 건자.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하러 가면요.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나갔다 이렇게 또 해석해요. 그죠? 일단 뜻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가다 출근은 부지런히 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한자는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되면요. 첫 번째는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품사가 동사가 명사가 될 수 있고 명사가 동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뜻을 생각해 봤는데 다른 뜻이 없다. 그러면 품사를 한번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이 바로 뭐냐? 줄임말이라는 거죠. 줄임말. 한자도 줄임말을 많이 쓴다 그러죠. 표의 문자이면서도 줄임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줄임말이다. 이거는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없고 뭐 출근하다에 뭐 명사 출근?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부지런할 건자니까요. 그죠? 부지런할 건자인데 부지런하다가 동사. 그러면 명사 부지런함? 뭐 안 되잖아. 그죠? 동사 없잖아. 그죠?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아무리 봐도 얘는 다른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쵸. 결론은 줄임말이라는 거죠. 줄임말. 나가다. 뭐의 줄임말일까요? 건. 뭐의 줄임말? 여러분, 건자, 부지런한 건자 들어간 단어 아는 것 중에 있나요? 잘 없죠. 근무죠. 근무. 근무하러 나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무하러 나가다. 이게 출근의 뜻이에요. 근무하러 나가다. 술보관계죠. 출근은 근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전에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만 출근했지만 지금은 엄마도 출근해야 되죠. 그죠? 그죠? 뽀뽀뽀 노래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엄마하고 아빠 다 같이 출근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문을 제일 처음 열면요. 딱 나타나는 건물이 건정전이라는 건물이죠. 건정전. 저번에 이 전자는 기억날 겁니다. 그죠? 이 전자는 집이라고 그랬죠. 전가 갈 때 나왔죠. 집. 집이에요. 사이즈가 큰 집이죠. 집이에요. 그 집 이름이 건정이죠. 건정이. 부지런할 건 다스릴 정. 부지런할 건 다스릴 정. 어때요? 해석이 필요한가요? 그냥 우리가 경복궁 문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건물 이름 건정전. 임금이 정치를 하던 곳. 이런 개념과 다르죠. 건정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벌써 부지런할 건 다스릴 정. 부지런히 다스리다. 부지런히 다스리다. 벌써 건물 이름에 얘가 뭐 하는 곳인지가 나와 있잖아요. 부지런히 다스리다. 뭐 하는 곳이겠어요? 그거? 그렇죠? 한자를 보는 순간 한자는 보는 순간 뜻이 통한다. 한글은 외워야 한다 뜻을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외우는 걸 선택한다고요? 개인의 취향인가? 자, 부지런히 다스리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죠? 부지런히 다스리다. 건정. 갑니다. 66번 쇠금자라고 하는데 그죠? 쇠금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동금자, 금금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배금이라고 해요. 배금. 이 금자는 쇠금자로도 쓰고요. 돈금자로도 쓰죠. 돈, 금전할 때 쓰는 돈, 돈금자로도 씁니다. 배자는 절배자, 절하다. 자, 절하다, 절하다. 근데 술목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돈을 절하다? 이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절하다. 다른 뜻이 있을까? 없어요. 품사, 절, 바꿔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뭐다? 줄임말이다. 줄임말이다. 줄임말. 뭐의 줄임말일까? 절배자, 절할배자. 뭘 줄임말? 우리 배금주의 들어봤나요? 배금주의. 배금주의 어떤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한다? 돈을 숭배하다. 자, 숭배하는 거 있죠? 떠받들다. 숭배하다. 이제 떠받들어 절하는 거 있죠? 숭배한다라고 하잖아요. 숭배. 그래서 돈을 숭배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배금주의. 그죠? 바로 우리 한국 사회잖아요. 그죠? 배금주의죠. 돈이면 다 돼. 그래서 유명한 대사 뭐래요? 얼마면 돼? 이거잖아요. 그죠? 얼마면 돼?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다. 배자가 숭배하다의 주말이라 보는 것이죠. 그죠? 탑입니다. 그죠? 탑자고요. 여기 오른쪽에 탑. 탑 이름이
금자예요. 금자. 금자. 친절한 금자시 그거 아니에요. 그죠? 금자. 금자시 탑이 아니고요. 금자예요. 그러면 글자 잤잖아요. 세금 글자죠. 세금 글자. 금자다. 금자 시키면 금자. 금자. 금자 모양의 탑이라는 거죠. 금자 모양의 탑. 금자 모양의 탑이면 이제 그 탑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금자 스타일. 금자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금 글자. 세금이라는 글자죠. 금 글자 모양의 탑. 금자 모양. 탑이 뾰족하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펑퍼짐하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탑 뭘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비슷하게 생긴 탑이 생겨나야 될 텐데, 그죠? 물론 이렇게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죠. 전체적인 스타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스타일 이렇게 생긴 탑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바로 뭐요? 바로 아프리카. 어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한자로 금자탑이라고 그래요. 금자탑. 그 피라미드가 금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금자탑이라고 하고요. 피라미드는 의미가 뭐예요? 피라미드가 주는 의미는 바로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죠. 아무나 뭐 하잖아요. 그죠? 인류의 업적 중에서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자탑을 쌓다. 위대한 업적을 쌓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금자탑. 한자를 아니까 이해하기 편하죠. 그죠? 물론 금자탑을 주고 내가 스스로 찾는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근데 한자를 알면은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스스로 찾아내기 힘들어요. 들어서 이해하기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빨리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한자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67번이죠. 그죠? 이 쇠금자인데요. 이 쇠금자는, 쇠금자가 아니고, 날짐승금자. 저번에 하나 나왔죠. 그죠? 날짐승금. 그 교과서에서 나왔고, 그때 이야기하기를, 요게 새집 모양이다. 기억나죠? 새집 모양. 딱 보면, 나무에 있는 새집. 그렇게 생각하면 글자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날짐승금자라고 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검수. 이 검수는요, 교과서에 그 짜임, 한자의 짜임 구조할 때 이 단어 나왔어요. 그죠? 날짐승금, 길짐승수. 그래서 날짐승과 길짐승.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니까 기억나는 거죠. 그죠? 중복해서 보고 익히고 넘어가죠. 다음, 날짐승 금자고요. 이 맹자가 사나울 맹자죠. 사나울 맹자. 사나움의 대명사는 뭐냐? 사나움 대명사 물론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는 개죠, 개. 개가 사나워요. 생각보다 그죠? 맹견이잖아요. 맹견. 사납거든요. 사납습니다. 그죠? 물론 요즘은 그 펫은 좀 다르죠. 펫은 귀엽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개들은요 좀 사나우죠. 우리 진돗개 같은 건 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나울 맹자로 하죠. 사나울 맹. 그리고 날짐승금 해서 이걸 맹금이라고 하는 거죠. 맹금. 맹금은 뭐냐? 글자 그대로 사나운 날짐승. 사나운 날짐승. 대표적인 게 바로 뭐? 그렇죠. 사나운 날짐승 하면 딱 대표적인 게 독수리죠. 독수리. 그렇죠. 독수리. 근데 혹시 알고 있나요? 이 독수리를 타고 다니는 새가 있다는 거? 이 무슨 맹금을 타고 다니는 새가 바로 까마귀라는 새예요. 까마귀. 못 믿겠죠? 찾아보세요. 나와요. 독수리를 타고 다니는 까마귀. 가금유라고 합니다. 그죠? 자, 모르는 글자가 없죠. 물이 유자라는 거죠. 물이. 얘는 물입니다. 물이. 물이 유자가 어떤 물이냐? 그래서 가금이죠. 가금. 집가자의 날짐승.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집가자의 날짐승. 뭐였어요? 집 날짐승?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그게 가금이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거 중간에 이름 하나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무리들. 무리.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대표적인 말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그죠? 가장 불쌍한 새죠.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닭이잖아요. 닭. 닭. 그리고 뭐? 오리. 이런 것들을 가금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글자만 보면 글자를 보는 순간 저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한글은요, 한글을 써놓으면은 그 뜻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자는 왜요? 한자는 그 한자를 보는 순간 뜻이 바로 나와야 돼요. 보는 순간 이해가 되는 거죠. 보는 순간. 그래서 한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68번. 68번은 비단금자라고 합니다. 비단금자인데요. 이거 그냥 죽어라 사나 비단금자라고 외우지 말고요. 비단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비단 딱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비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다? 비단. 아하. 여러분이 본 적이 없죠, 비단. 이거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비단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쁘다. 아름답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비단. 비단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예요. 아름다움의 대명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상첨화, 다시 사자성어 간만에 나왔습니다. 두 자씩 잘라줍니다. 그죠? 금상. 비단, 위라는 개념이죠. 윗상자니까. 더할 첨자도, 더하다, 우리 첨가다 할 뜻은 더할 첨자고요. 그 다음에 꽃 하자예요, 꽃을 더하다. 갖다 보시면, 비단 위에다가 꽃을 더한다. 근데, 비단 못지않게 아름다움의 대명사는 뭐냐? 뭐겠어요? 바로 꽃이잖아요, 꽃.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답다. 근데 꽃보다 아름다운 건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대명사 비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꽃. 아름다운 것 위에 다시 아름다운 것을 더한다. 이게 바로 금상첨화의 뜻이죠.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좋은 일이 있는데 다시 좋은 일이 나는다. 우리 인생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금상첨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아름다운 것 위에 아름다움을 더한다. 그렇죠? 한자를 보고 바로 찍독짓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금이죠. 그럼 금이는 뭐냐? 의자 기억납니까? 5대의자예요. 그럼 금이니까 당연히 비단옷이죠. 비단옷. 야행. 밤야자의 갈랭자. 밤에 간다는 거죠. 갖다 보시면 비단옷을 입고 밤에 간다는 거죠. 이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비단옷하고 밤인데 비단옷은 언제 입고 다녀야 돼요? 언제? 그렇죠. 낮에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거죠. 낮에 다녀야 그 아름다운 비단옷을 보고 사람들이 와 옷이 이쁘구나 할 텐데 야가 밤에 다녀. 밤에 다니면 저게 비단옷인지 누더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단옷을 입고 낮에 다녀야 되는데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거죠.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 쓸데없는 행동이죠. 쓸데없는 행동이야. 낮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하고, 그죠?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 비단옷 샀다. 그죠? 69번 기기자. 이거는 몇 번을 이야기했죠. 그죠? 기기자입니다. 기기자. 기운기자로 많이 외우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지 마세요. 기 몇 번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감기라는 거죠. 감기. 영화 제목으로도 그죠? 나왔었죠. 감기. 여러분이 1년에 몇 번씩 걸리면서도 감기. 뭔지도 모르고 감기죠. 감자 나왔죠. 그죠? 유명한 글자, 기자, 다한 글자. 이 두 글자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번 해석해보지도 않은 글자. 감기. 이제 해볼까요? 술목감기죠. 해석해볼까요? 느낄감, 기기. 어때요? 기를 느끼다. 해석되죠? 기를 느끼다. 해석은 됐는데 찜찜하죠? 부족해요. 뭐가? 어떤 기냐? 어떤 기인데 어떤 게예요? 우리가 감기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몸이 어때요? 몸이 으슬으슬으슬 춥잖아요. 그럼 기는 이 어떤 기다? 어떤 기? 차가운 기. 차가운 기를 한자로 뭐란다? 한기죠. 한기. 그래서 감기의 뜻은 뭐냐?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한기. 차가운 기를 느끼는 내 몸이 느끼는 거죠. 아 추워. 감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자를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큰 거예요. 감기, 겨울에 걸리는 질병. 그거하고 한기를 느끼다는 다르잖아요. 그죠? 어때요? 기압, 고기압, 저기압. 많이 들어봤죠? 앞자. 생각보다 이 앞자도요. 많이 쓰이는 거죠. 이 앞자는 누를 앞자라는 거죠. 이 글자가요.
멋있게 누르고 있죠. 이 안에 이 많은 것들을 다 누르고 있어요. 그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누를 앞자입니다. 누를 앞자. 기기자죠. 해석이 이상하죠, 그죠? 이건 바꿀 것도 없고, 그쵸? 호호, 기압.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이지만, 실제로 기압의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압, 뭐겠어요? 아무래도 해석 안 되죠? 이것저것 바꿀 것도 없다. 그럼 뭐다? 줄임말이다. 이걸 찾아야 돼. 줄임말이다. 자, 어떻게 줄여졌을까? 이렇게 줄여졌죠. 기자 앞에 뭐가 줄었다? 공기의 준말이고, 앞자는 뭐의 준말이다? 압력의 준말이죠. 그럼 뭐예요?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압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될 거죠. 특히 이과생이니까. 그렇죠? 과학을 했기 때문에 기압하면 공기의 압력이라고 한자를 보는 순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되어야 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상청이라고 하죠. 기상청. 이 상자는 상형자 할 때 나왔는데, 그죠? 원래는 코끼리 상자지만 왼쪽에 사람 인자가 붙은 모양상하고 음이 같아서 같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양상자로 쓰인다.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청자는, 그죠? 기상 더하기 청자. 이 청자는 관청 청자다. 그죠? 관청. 그래서 우리 보면은 국세청, 경찰청, 기상청, 교육청. 많이 쓰죠, 그죠? 청청청청청청. 옛날엔 뭐? 포도청. 관청이라는 뜻이 관청. 국가기관이라는 얘기고요. 국가기관인데 얘는 뭐 하는데? 기상. 그죠? 기상청. 뭐예요? 기상. 기상. 기의 모양?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해요. 어떤 기? 그렇죠. 공기의 모양이죠. 공기의 모양. 공기의 모양을 관찰하는 관청이다. 혹은 뭐 대기의 모양. 대기 있죠. 대기. 대기 있잖아요. 대기. 대기. 큰 공기, 대기. 그래서 대기의 모양, 공기의 모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70번. 이 글자 기억나죠? 그죠? 제자 원리에서도, 그죠? 한자자임에서도 했었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기자. 기억나죠? 그죠? 요거 기자고, 왼쪽에 있는 거 달릴 주자. 그죠? 달리다.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여기 소리가 되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뜻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기자고, 뜻은 뭐다? 달리는 거.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100m 단거리 선수가 달리기 위해서는 출발 자세에 앉았다가 어떻게 된다? 일어나야 된다. 해서 일어날 기자라고 했죠. 그죠? 첫 번째 봉기라고 하는 거고요. 봉자가 뭐냐면 왼쪽에 벌레 충자가 보이고요. 여기 벌레죠. 그죠? 벌레고 얘는 산봉우리죠. 산봉우리. 우리가 산봉우리 보면은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죠? 산봉우리. 산봉우리가 있는데 요 봉우리, 요 모양, 그죠? 요 모양. 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봉우리. 그러면 산봉우리에 있는 벌레다. 뭘까요? 바로 벌이에요. 벌. 벌입니다. 벌. 그래서 벌봉 일어날기. 벌이 일어나다 아니죠. 수식근이죠. 그죠? 벌이 일어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벌은 역시 양과 마찬가지로 한 마리씩 다니지 않죠. 그죠? 떼를 지어 다니죠. 그래서 벌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벌. 그래서 봉기는 뭐냐? 벌떼처럼 일어나다. 벌떼처럼 일어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벌들이 날아다니는 거 혹시 못 봤죠? 그죠? 벌들이 날아다닐 때는요. 왱 하면서요. 날아가요. 농민들은 와 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제 벌떼가 엥 하면서 날아가듯이 농민들이 와 하면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봉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날 기자, 인자가, 이 인자는요, 인할 인자라고 하는데, 인하다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원인 인자다. 원인의 준말로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원인의 준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긴이라고 하는 긴. 원인의 준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일어날기 원인인 뭐다? 일어난 원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 원인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교실에 모으면은 힘이 없어요. 그죠? 쓰러지거든요. 왜 저리 피곤해 하느냐? 그죠? 학생들이 교실에서 저리 피곤해 하는 이유는 뭐야? 맞죠.
지나친 야자에 기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학생들이 교실에서 쓰러지는 이유는 야자에 기인한다. 71번 기자 쉬운 글자죠. 그죠? 몸기자라고 하죠. 몸기자. 그렇죠? 우리 그 학교 정문을 통해서 올라오다 보면요. 왼쪽 위에 저 뭐 글자 있죠. 저 수능 D- 며칠 하면서 빨간 글자 지나가는 거 보여요. 그죠? 거기 보면 이 글자 두 글자가 흰색으로 한자로 적혀 있어요. 그죠? 극기라는 거죠. 극기.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요. 그죠?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바로 누구냐면 누구 같아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극기. 이 극자가 뭐냐면은 이길 극자에 이길 극자. 이길 극자고 몸기자인데 이 몸기자 누구의 몸이냐? 누구의 몸이냐? 바로 자기의 몸이요. 자기의 몸. 그래서 이 극기라는 것은요. 자기를 이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술목으로. 그죠? 자기를 이긴다. 근데 이제 자기를 이긴다 하고 끝나요, 사람들이. 근데 끝나면 안 되거든요. 자기를 어떻게 이기는데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이긴다 하고 끝나요. 극기 훈련. 극기 훈련. 그 힘든 거. 이기다. 자기를 이긴다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극기 훈련은 그게 끝이에요. 극기. 자기를 이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설명이 필요하죠. 자기를 이긴다. 자기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뭐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무엇을?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목적어가 아니고 자기의 욕심, 욕망이 목적어죠.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이기는 것이 극기예요. 자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자기의 욕심, 욕망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극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해병대에 들어가고. 지기지우라고 하는 거죠. 자, 사자성어 역시 두 자씩 하고요. 이 지자는 연결고리라는 거 알죠? 앞에 지기라는 말과 뒤에 우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죠? 벗이라는 거죠. 벗, 친구인데 어떤 친구? 지기 친구죠. 지기, 알지, 자기기.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이런 개념이죠.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여기서 자기를 알아준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목적은 자기를 아니죠. 자기의 뭐를? 그렇죠?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그걸 바로 우리 지기지우라고 하죠. 지기지우. 그런데 이 지기지우를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자성어니까 귀찮았어요. 두 자 줄여서 써요. 뭐라고? 그냥 지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친구를 소개시킬 때 이 사람은 나의 10년 지기다, 20년 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의외로 그 지음이라는 단어보다 지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가장 오래된 친구는 바로 뭐? 평생지기라고 해요. 72번입니다. 어려울 난자죠. 마이스는 난형, 난제. 역시 사자성어니까 두 자씩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죠? 난형. 근데 이거는 이제 사자성어는 글자 그대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명이 필요한 사자성어도 있죠. 그런데 이걸 글자 그대로 보면 형도 어렵고 아우도 어렵다. 어려울 난자니까. 그러면 형도 어렵고 아우도 어려우면 이 집이 되게 어려운 집이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형과 아우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 속담에 형과 아우가 들어가는 속담, 동시에 들어가는 속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죠? 뭐냐면은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이 단순히 형이라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동생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형은 좀 낫다. 동생은 좀 못하다 이런 개념이죠. 형만은 아우가 없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의미가 형은 좀 낫다는 의미고 아우는 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낫다고 하기도 어렵고 못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두 사람의 실력이 어떻다는 얘기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난형난제.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외웠죠. 둘의 실력이 비슷할 때 쓰는 말 난형난제. 어때요? 외우는 게 더 편하죠, 그죠? 머리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낫다고 하기도 어렵고 못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둘이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73번
처음 보는 글자죠. 그죠? 견딜 대자라고 합니다. 견디다. 견디다. 인자를 보면 알겠죠? 인내. 참을 인자죠. 그죠? 참을 인, 견딜래. 유명하죠. 그죠? 뭐 바로 해석되죠. 참을 인, 견딜래. 그죠? 참고 견디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죠? 여러분 아마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 그죠? 지금 힘들 시기거든요. 그죠? 그렇지만요, 평생에 이런 의의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초를 다져 두도록 하세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담법입니다. 그죠? 갑니다. 내성이죠. 성자 또 나오죠. 이 성자 나오면 뭐 해준 말이다? 성질해 준 말이다. 그러면 견딜랬자니까 내성은 바로 뭐예요? 견디는 성질. 견딜 수 있는 성질. 견디는 성질이죠.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한자만 하면 되죠. 견디는 성질. 우리 항생제에 대한 내성. 그죠? 여러분도 강력한 내성이 생긴 단어가 있죠. 강력한 내성. 어지간해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잘 견디죠. 공부해. 이제는 아무리 들어도 그죠? 또 그죠? 변동이 없죠. 그죠? 공부해 하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도 알았어. 그죠? 내성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십몇 년 동안 생겼으니까. 74번입니다. 그죠? 해년자죠. 해년자. 중학교 수준. 한 해 지나면 나이를 먹기 때문에 나이 연자로도 쓴다. 해년자입니다. 그죠? 셋째 얘도 해셋자예요. 해년, 해셋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해가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먹기 때문에 그냥 나이년, 나이 셋자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되죠. 연세. 연세.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꼭 나오는 게 그렇죠. 향년 몇 세 이렇게 나오죠. 향년. 아마 생소한 단어일 건데, 그죠? 참 죽을 때까지 말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향년. 죽은 나이 이런 생각하는데요. 향자가 잘 두면 편리합니다. 누릴 향자죠. 누리다. 누리다. 누리라. 누려라. 그렇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공부한 당신 누려라. 그렇지? 고득점. 그렇죠? 누리다. 누리다. 뭘 누리느냐? 나이년자죠. 그죠? 나이를 누리다. 혹은 누린 나이. 몇 살을 살았느냐 이 말이죠. 누린 나이. 나이를 누리다. 상관없죠. 향년 몇 살. 여러분들의 기대의 향년. 그죠? 지금은 그죠? 기대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향년, 나이를 누리다. 그죠? 유명하죠? 건불 10년이라는 거죠. 건불 10년. 건불 10년. 자, 건불 10년. 그죠? 근데 이상하죠. 그죠? 불자 뒤에는 반드시 보호가 와야 되는데, 이 10년은 보호가 아니에요. 보다시피. 그죠? 권자는 권력의 주말이거든요. 권력은 뭐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뭐 하지 않는다. 보호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지금 없어요. 그 10년이죠. 명사잖아요. 그죠? 권력은 10년이 아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10년을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사가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왜 빠졌을 것 같아요?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글자가 5자가 되거든요. 근데 한문의 습성상 사자, 물론 5자리도 있죠. 가화, 만사성. 그럼 그 글자가 없으면 뜻이 안 통하니까 그냥 써놓는 거. 얘는 이래 나와도 뜻이 통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뜻이 통하기 때문에 생략해 놓은 거죠. 동사가 없다 보면 되죠. 그래서 권력은 10년을 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죠. 뭐 하지 않는데 가지 않는다.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권력은 10년을 가지 않는다. 이 건불 10년이죠. 짧죠. 그런데 이 10년의 권력을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10년도 못 가는 권력인데, 그죠? 그죠? 75번입니다. 생각염자. 이건 유명하죠. 생각염자. 생각염자고요. 이 주자가 구슬 주자죠. 구슬. 구슬 알죠? 구슬. 그래서 생각염 구슬주. 염주라고 하는 거예요. 염주. 그러면 구슬은 구슬인데 뭐 하는 구슬이다? 생각하는 구슬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 스님들이 염주를 갖고 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돌리시라. 그죠? 그게 염주냐? 이 염주는 이 구슬은 뭐 하는 구슬이다? 생각하는 구슬이죠. 뭘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부처님을 생각하겠죠. 그죠? 염주. 그 염주 몇 개라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보편화된 염주의 알 개수가 바로 108개다. 왜? 108번 내니까. 그죠?
문학책에도 이 단어 나오죠. 상념이라는 단어. 이제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른다. 상념. 상념? 한자 보니까 태분이 됐죠. 상념. 생각상자, 생각념자.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생각이 그냥. 그죠? 보는 순간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직독직해라는 거죠. 한글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자꾸 익혀둬야 돼요. 한자. 시간 있을 때 이제 여러분 한자 익힐 시간 잘 없습니다. 그죠? 익혀두세요. 상념.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른다. 76번 종노자라고 하네요. 종노자. 종노자고요. 첫 번째 노비라는 단어죠. 종노자에 종비자죠. 그죠? 종노자에 종비자인데 야가 이제 병렬관계인데 그죠? 병렬관계. 병렬관계고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종이니까 노비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이게 종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도 종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종이에요. 그냥 종. 굳이 구별을 하자면 뭐 남자종, 여자종 이긴 있지만 큰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냥 아하 노자가 종이니까 비자도 종일 것이다.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옛날에는 저 노비가 도망을 많이 갔어요. 도망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추노꾼이라고 그러고요. 몇 년 전에 드라마도 있었어요. 추노라는 드라마죠. 이 추자가 쫓을 추자, 쫓다, 그죠? 추적, 그죠? 추격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쫓을 추자 그리고 종노자죠. 종노자인데 이걸 해석을 하면 이제 종을 쫓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종을 쫓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앞에 노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제 가면요 종을 쫓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해지려면 뭐요? 노비를 쫓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노자가 노비의 준말이라는 사실을 그죠? 찾아내야 되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끝없이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